국민의힘 소속의 충청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이 탈당하고 도의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죠. 박재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송치가 됐더군요. 일단은 그 박재완 의원은요. 예.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이제 그 박재완 의원뿐만 아니라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보훈지역 2장 등 3명을 포함한 13명, 예. 총 14명인 거죠. 그러면 이 14명이 지난 10일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 사건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예. 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요. 지난 4.15 재보선 당시 박 의원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받거나 예. 식사 대접을 받는 등 2장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당시 이 사건의 어떤 당사자였던 본인이었던 박 의원도 역시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참 이게 없어야 할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이전에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는데 당을 일단 탈당을 했고 탈당을 하고 충청북도 의회 사직서까지는 제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었고요.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사퇴 압력,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퇴해라. 예. 아하. 그러다 보니 검찰에 지난 10일 날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전인 8일에 예. 탈당계를 제출하고 충청북도 의회에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군요. 그렇게 상황을 본인은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모면할 방법이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앞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4.15 재선거와 관련된 건데요. 예. 박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걸 합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예. 이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겁니다. 여기서 차량 편의를 제공한 게 뭐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동원해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권자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어쨌든 유형력을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지를 호소하는 그렇죠.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전에 2장 3명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2장 3명이요. 지난 3월 말 당시 박 후보의 당선을 돕자는 취지의 모임을 주선했었는데요. 그 모임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 의원 측 쪽에서는 금품을 제공을 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지금 박재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선거에서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지난 4.15 재보선에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그 하유정 전 의원이었는데요. 예. 같은 지역구였습니다. 같은 선거구였어요. 보은 지역. 예. 근데 이 하유정 의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결국은 당선 무효가 되면서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선되신 분이 바로 이 박 의원이에요. 참. 근데 그때 예. 지지율 40%를 얻어가지고 도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충청북도 의회 역사상 가장 최단기 의원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의원직을 수행한 의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예. 종전 가장 최단기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박한규 전 의원이라고 계신데요. 박한규라는 분이신데요. 예. 이분이 5개월 14일 동안 임기를 5개월 14일이요? 보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1일입니다. 13일 정도 예, 줬군요. 앞당겼습니다. 앞서서도 오늘 도의회에서 사직 처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이분은 본인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분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도의회에서 지금 오늘 이 사직 부분을 처리를 할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직서와 관련한 의결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하유정 전 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사직 처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충청북도 의회 이번 회기 중에 4명이나 불명예 퇴진을 중도 낙마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박 의원뿐만 아니라 하유정 의원 그리고 청주의 임기중 의원과 영동의 박병진 의원이 예. 지금 중도 사퇴를 했는데요. 임기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서 중도에 낙마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병진 의원 같은 경우 2016년 충청북도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모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네.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낙마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 도의회 본회기에는 총 4명이 현재까지 중도 낙마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아, 이거 참 지역 주민들 얼굴 볼 낯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박재완 의원이 사직 처리가 완결이 된다고 하면 보은 지역의 도의원 재선거는 언제 어떻게 또 다시 치러집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네. 선거 한 번 치르는데 선거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부정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어떤 위법 행위를 통해서 세금이 또 2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자체가 어떻게 혈세 낭비라는 거죠. 다시 벌어지게 되면 벌써 3번째 들어가게 되는 꼴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선거까지 하면. 예. 지금 현재 남은 잔여임기가 1년이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상하건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이 보은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결국은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임기에 3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참 이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보겠노라. 청렴 결백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출사표를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은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씁쓸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